안녕하세요. 세계튜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악명 높은 생태계 교란종들인데요. 분명 해외 전문가들조차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는데 그랬던 주장들이 무색하게도 한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 모두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난제를 해결한 것이냐며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해결 방법이 소개되며 또 한 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모두가 포기한 생태계 교란종 진압,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 정도로 손쉽게 해결해냈는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생물은 바로 너무 유명해서 잘 알려져 있는 생태계 교란종 황소개구리입니다. 1970년에 식용을 목적으로 들여온 황소개구리는 식용 섭취하는 수요가 한정적이라 키우던 사업장에서 사업 수완이 좋지 못해 저수지에 몰래 방생하며 한국 생태계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토종개구리에 비해 2에서 5배 가량 크기가 크고 양서류라 잡식성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잡아먹으며 엄청난 번식을 통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천적인 뱀과 같은 개구리, 물고기, 작은 물새, 작은 포유류 등을 잡아먹으며 생태계를 초토화시켜버리는 황소개구리는 한국에 입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악명을 떨치기도 전에 한국 생태계에 강제 적응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생태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황소개구리가 방생된 시점에서 황소개구리의 올챙이를 민물먹이사슬 최상위 개체인 가물치, 메기 등이 먹기 시작하면서 물장군과 같은 토종수서 곤충들도 가세하며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토종민물 생물들에게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최고의 영양식으로 알려지며 없어서 못 먹는 정도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천적들이 급증한 결과로 황소개구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한국의 토종개구리들처럼 보이게끔 점점 소형화를 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종민 물고기들에게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어지간한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 모양입니다. 어설픈 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한국 생태계, 과연 황소개구리는 끝까지 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생물은 베스입니다. 베스 역시 황소개구리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생태계 교란종인데요. 황소개구리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식용으로 들여왔지만 낯선 어종이며 조리법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인 입맛에 맞지 않아 양식사업장에서 몰래 탈출하며 한국 생태계에 유입되었습니다. 큰입으럭이라는 명칭답게 빠르고 큰 입으로 입에 들어가면 뭐든지 잡아먹는 특성 때문에 각국 토종 물고기들의 씨를 말리다시피 하여 생태계 교란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번식력도 워낙 빠르고 계절의 영향을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손 쓸 방법 없이 개체수가 폭증했는데요. 모두가 답이 없다며 포기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한국만이 큰 고비 없이 해결해버리는 기함을 토했습니다. 베스는 지역에 상관없이 작은 하천같이 모든 지형에서 발견되었으나 점점 더 많은 먹이를 찾기 위해 규모가 훨씬 큰 저수지와 하천 같은 곳으로 생태 환경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베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지금 보면 최악도 그런 최악의 선택이 없었는데요. 한국에는 그런 저수지와 하천에 서식하는 터줏대감 토종물고기들이 즐비했기 때문입니다. 베스보다도 크고 입에 들어가는 것이면 뭐든 잡아먹어버리며 군집생활까지 하는 강준치와 끄리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베스의 치어들을 모두 섬멸하고 다녔고 설상가상으로 베스 성어의 경우 토종어류인 메기와 쏘가리, 가물치도 베스의 맛을 알아버리고 잡아먹게 되었으며 철새와 텃새 같은 조류 역시 베스를 잡아먹어버리며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워낙 손맛이 좋아 민물낚시에서 인기어종으로 채택되며 낚시인들에 의해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용으로 베스, 블루기를 활용한 반려견 묘의 먹이사료 가공으로 인해 전보다도 더욱 더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베스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베스, 이제 어디 가서 생태계 교란종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뉴트리아입니다. 뉴트리아는 1980년도 식용과 모피를 목적으로 들여왔지만 설치류에 대한 소비 거부감으로 인해 양식사업장에서 방치되다 스스로 탈출하며 생태계에 유입된 동물입니다. 이빨의 힘이 워낙 강하고 수생식물 등을 모조리 먹이로 삼아 뜯어먹는 습성으로 습식지형의 식물씨를 말려버려 생태계 교란종으로 분류됐는데요. 꾸준한 퇴치법 개발과 마리당 현상금을 걸어 전문 헌터들이 생겨날 정도로 주변 주민들에게 수입수완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트리아가 생태계에 제대로 녹아든 것은 역시 한국이 유일했는데요. 전문 헌터들이 사냥해도 개체수가 줄지 않아 고민이었던 뉴트리아는 한국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생태계 강제로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뉴트리아가 웅담 성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인데요. 우스갯소리로 건강에 좋다는 말과 함께 막걸리 한 잔이라면 한국에서는 그 어떤 생물이 단시간에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 있죠. 사람의 도움뿐만 아니라 뉴트리아의 서식지인 습식지대에 살기 자리를 잡으며 뉴트리아의 개체수 감소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뉴트리아는 현상금 사냥꾼, 토종 천적, 웅담까지 사면타가 터지며 인간과 동물의 합작으로 악명 높았던 뉴트리아 사태는 제대로 맥도 못 추리고 한국에서 소리소문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밖에 해외 유입 생태계 교란종들로는 미국 클라키, 붉은 귀거북, 열대관상어 등이 있지만 미국 클라키는 현재 맛 좋다는 것으로 소문이 나며 한국에서 랍스타보다 싸고 맛있는 식재료로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요새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도라면 조만간 미국 클라키가 생태계 교란종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붉은 귀거북이나 열대관상어 역시 한국의 혹독한 사계절을 견디지 못하고 꾸준히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역시 한국의 생태계에서 어설픈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계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